안녕하세요.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을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근접 발달 영역을 살펴보면서 관련하여 나오는 용어들인 조력학습, 스캐폴딩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 요약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은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이다. 사회 및 문화 환경이 개인의 발달, 즉 인지발달, 사고, 정신, 고등정신 기능 등을 결정한다. 개인의 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과 같은 말인데요. 어린이는 언어 등 문화적 심리적 도구로 어른이나 자신보다 뛰어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한다. 근접 발달 영역. 앞에서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을 요약했는데요. 비고츠키는 인지발달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학습에 적용해서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건너야 하는 시내가 있어요. 징검도를 딛고 시내를 건너야 하는데요. 어떤 어린이는 보폭이 좁아서 징검돌의 간격이 좀 좁아야 건널 수 있고, 어떤 어린이는 보폭이 좀 넓어서 돌 사이의 간격이 넓어도 건널 수 있죠. 그러면 보폭이 좁은 어린이가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징검돌을 촘촘히 놓아주어야 되고, 보폭이 넓은 어린이에게는 또 그에 맞게, 이런 식으로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 영역은 비유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자, 한 어린이가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현재 갖추고 있는 능력 수준이 있겠죠. 즉, 현재 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이 어린이의 실제 발달 수준이에요. 이 어린이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즉,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 도움을 받으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라고 해보죠. 잠재적 발달 수준이에요. 그러면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그 사이가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었어요. 이만큼 향상되었다고 보면 그렇다면 그 학습자의 실제 발달 수준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여기가 새로운 실제 발달 수준이에요. 실제 발달 수준이 달라지면 잠재적 발달 수준도 달라지겠죠. 이제는 이 사이가 새로운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1차 실제 발달 수준, 1차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수준이 향상되면 다시 2차 실제 발달 수준, 2차 잠재적 발달 수준. 가르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새로운 학습 과제를 제시할 때 말이죠. 그 수준은 어디쯤이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각 어린이의 근접 발달 영역에 있거나 그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접 발달 영역, 그건 뭐?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즉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지도나 능력 있는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 즉 잠재적 발달 수준과의 차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을 스캐폴딩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스캐폴딩, 비고츠키 이론을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요, 스캐폴딩이라는 용어는 정작 비고츠키가 사용한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드와 동료들이 스캐폴딩이라는 용어를 내놓았고 그 이후 브루너, 로스 등이 차용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짓고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해서 딛고 올라가도록 하는 비계에 비유한 거죠. 스캐폴딩, 발판, 발판화 또는 비계, 비계 설정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스캐폴딩, 발판화, 비계 설정, 그건 뭐? 외부의 도움 없이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지 발달을 늦추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주고 어린이는 도움, 지도를 받으면서 학습하는 것, 이것을 문자 그대로 조력학습이라고 합니다. 조력학습이란 아동이 자신의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다른 사람의 지도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학습하는 것, 인도된 참여라고도 합니다. 스캐폴딩을 할 때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도움을 줄 때, 또 다른 말로 조력 학습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새로운 학습의 초기에는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충분한 도움을 주다가 어린이의 능력이 점점 향상되면 도움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요. 보통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처음에는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다가 뒤로 가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도움을 많이 준다. 지금 저야말로 한 얘기 또 하고 비슷한 얘기 또 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도 해야죠. 근접 발달 영역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고 조력 학습은 다른 사람의 지도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학습이에요. 이때 그 타인, 다른 사람이란 누군가 하면 교사나 부모 등 성인이거나 또는 학습자보다 뛰어난 또래입니다. 비고츠키는 어른의 도움뿐만 아니라 또래, 뛰어난 또래,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왜 또래의 도움을 강조할까요? 또래들이 함께 공부를 하다가요. 누가 잘 이해를 못하면 짝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가르쳐 줄 때가 있죠. 아니,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닐 테고 거기서 거긴데 뭘 좀 잘한다고 가르쳐 주나. 그렇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비고츠키는 바로 그 비슷비슷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비슷한데 누구는 배우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빨리 이해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늦은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들은 비슷한 근접 발달 영역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대에 새로운 학습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비슷할 테고 조금 더 일찍 이해한 어린이가 바로 조금 전에 이해한 것을 더 잘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친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래끼리 서로 도와줄 때 친구에게 가르쳐 주는 어린이는 얻는 게 없냐 하면 아닙니다. 그 어린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가르쳐주는 학생이 모르는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하면서 생각이 더 정교해지고 조직화되고 분명해지기도 하고요. 아는 것이 더 굳건히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사실 말이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조금 더 뛰어난 어린이라 할지라도요. 잘 모르면서 가르쳐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래 친구들에게 맡겨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잡아 주거나 보충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혹시라도요. 아주 혹시라도 바쁜데 짝한테 가르쳐 줄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럴 시간 있으면 네 공부나 더 해. 이런 말을 하는 어른 있나요?
그런 태도는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는 어린이에게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비고츠키 이론을 떠나서라도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여기서 꼭 하고 싶습니다. 사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수업에서는 대화,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하는 학습이잖아요. 그러니 협동학습이 비고츠키 이론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죠. 협동학습, 상호적 교수. 이 강의에서 나왔던 용어를 되새겨보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조력 학습, 스캐폴딩, 발판, 발판화, 비계 또는 비계 설정, 상호작용, 대화,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 협동학습, 상호적 교수. 다음 강의는 혼잣말, 비고츠키와 피아제 이론 비교로 이어집니다. 참고 문헌은 이 강의 마지막에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